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즉 변경, 경정, 말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하고 그다음에 멸실 등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좀 이제 멸실 등기보다는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쪽에서 공부하실 때 좀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원시적이라든지 후발적으로 이제 잘못 등기됐을 때 그 등기를 권리를 이제 소멸케 하는 게 말소 등기라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소된 것을 무엇하겠다? 회복하겠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이제 권리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인데, 271페이지에 말소 회복 등기 등기법에 보시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제 뭐를 첨부해라?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규칙 이제 118조에 보시면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했을 때는 회복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의미를 줄여서 봤을 때는 종전의 효력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1번이면 회복도 순위가 몇 번이 된다는 거야? 1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등기의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 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이겁니다. 즉 회복 등기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한데 그 2항에 보시면 1항인가요? 118조로 보시면 일부도 가능하다고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가 돼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부기등기. 자, 이제 의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즉 등기 사항에 대해서 전부도 가능하고요. 전부가 또는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떻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그래서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일부일 때는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건 볼게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보다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건의 첫 번째. 그래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 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 2번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한 것은,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죠. 자기가 걸어가서 말소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말소된 등기를 무엇 해야 된다?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회복 등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떠한 권리가 부적법에 말소됐으면 그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이러한 의미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요.
1번의 전세권 등기가 무엇이 됐어요? 1번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어. 얘가 이렇게 말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회복을 하는데 3번 해가지고 2번에 말소 등기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 등기를 무엇한다?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앞에서 이제 조문에도 나왔듯이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뭐를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문에 써 있죠. 자, 1번에 보시면은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이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말소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의 여부는 제3자의 언제다? 권리취득시, 즉 말소등기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요. 마지막 줄 또 중요하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의 개념. 회복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경우는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까요?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가능해야 돼요? 회복등기와 양립이 가능해야 돼. 회복등기와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얘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양립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회복을 전제로 해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뭐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 않냐면은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회복등기 시점을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면 틀려요? 말소등기시라든지 권리취득시, 말소등기시, 권리취득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틀린다 이겁니다. 언제 기준으로 한다?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회복등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충학습 쪽에 보시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 말소, 저당권, 말소된 지상권, 회복시 저당권자 1번 한번 보면 이런 개념이죠. 자, 1번에 이제 뭐가 있어요? 1번에 지상권 설정 A가 있는데 2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이 무엇이 됐어요? 지상권이 말소가 됐어.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이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A가
A가 이제 부적법하게 이제 저당권 자체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그럼 이거를 무엇하자 우리는 회복을 하자. 그랬을 때 얘는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이제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해관계인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4번에 가지고 1번에 지상권을 무엇한다?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순위가 몇 번으로 회복돼요? 1번으로 회복돼. 지상권 설정 다시 이렇게 써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B는 지상권이 말소가 돼서 가장 선순위였지만 다시 이 지상권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면서 후순위로 어떻게 돼요? 얘 후순위로 얘는 순위가 1번이고 얘는 순위가 3번이니까 순위가 A 밑으로 밀리는 거잖아. 얘는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겁니다. 이해관계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1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2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3번에 1번에 지상권이 말소 이거 말소됐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이 저당권자의 B는 가장 선순위로 올라가니까 뭐 좋겠죠. 근데 4번 해가지고 다시 1번의 지상권을 무엇하면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순위가 1번이 돼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얘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얘는 이 A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A가 회복을 하게 되면 A 밑으로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죠. 따라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관계인 이렇게 봅니다. 이걸 다 저당권으로 바꿔볼까? 저당권으로? 저당권. 결국은 여기서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저당권으로 바꿨다고 봤을 때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돼서 얘를 회복할 때는요. 말소가 되고 나서 얘가 권리를 취득을 하던 그죠? 말소가 되고 나서 권리를 취득하던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이것이 말소가 되던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는 후순위권자는 이유 불문하고 뭐라고 보시면 돼?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후순위권자는 이해 불문하고 그죠? 어떻게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겁니다.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는 후순위권자들은 이것이 말소가 되고 권리를 취득하고 말소가 됐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선순위 회복하게 되면 후순위권자는 무조건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죠. 1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1번에 지상권이 무엇이 됐다? 말소가 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말소가 됐단 말이죠. 3번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B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얘는요. 얘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그럼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회복하려고 보니까 얘가 회복하면 얘는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 얘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4번 해가지고 3번의 지상권부터 무엇이 돼요? 이 지상권이 무엇이 된다? 말소가 됩니다. 얘가 말소가 되고 그러고 나서 5번 해가지고 1번에 지상권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회복 등기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지상권자는 이미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되고 없는 상태죠.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죠, 요거. 양립이 안 되면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회복을 전제로 해서 무엇이 된다?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며 이해관계인이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213페이지 신청해 보시면 근데 회복 등기는 이제 누구랑 할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공동으로 우리가 이거 등기 어떠한 개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등기 어떠한 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복을 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단독으로 회복하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한 것이 이것을 회복할 때는 직권으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촉탁에 의해서 회복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공동.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회복 등기를 한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사람하고 하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사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야. 말소 당시에 누가 되는 것이다. 말소 당시에 소유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말소 당시에 소유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1번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고 설정자가 B가 되는데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C로 이전이 돼버렸어요. 저당권이 말소가 된 후에 소유권이 B에서 C로 이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거 회복 누구랑 한다라는 거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 누구예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얘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항상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서의 그 누구랑 하는 것이다? 말소 회복 등기 누구랑 하는 것이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랑 한다. 얘랑 한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얘랑 한다. 그러면 X. 그 다음 2번은 뭐냐면은 단독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근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 혼자 가서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직권에 의한 회복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고 나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루어진 그걸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하죠.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무엇이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중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본등기가 무엇이 되면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회복 등기하면 된다. 누가? 직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촉탁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실행 볼게요.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회복할 때는 회복 등기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해야 된다. 요거 아까 설명해드렸죠? 법조문에 있었던 거. 다만 일부일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회복할 때는 주,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 효력은 뭐다? 회복등기의 효력은 종전 순위의 효력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내용에 따른 분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멸실등기입니다. 자, 멸실등기 등기법을 한번 볼게요. 275페이지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토지에 멸실된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뭐야? 소유자죠. 언제부터 해라?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44조 건물의 부존재라고 쓰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물이 멸실이 되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험에 나왔었죠. 1월이 아니라 뭐야?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43조 2항에 따라 2항을 준용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 건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이 멸실이 됐더라. 이때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명의인에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알린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건물 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멸실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02조를 보시면 멸실이나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멸실 등기 볼게요. 자, 멸실 등기는 무엇이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이냐 이거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거. 전부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부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전부.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되면 일부가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어떻게 돼? 면적이 줄어들죠. 그죠?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멸실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것이고,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이 되면은요, 더 이상 등기 기록이 의미가 없죠. 등기 기록을 무엇한다? 폐쇄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폐쇄 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폐쇄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집합 건물이 이렇게 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쪽 부분만 멸실이 됐다 이겁니다. 그죠?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지부와 갑구와 을고만 띄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겁니다.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멸실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다. 건물이 무엇이 될 수 있다?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부존재 건물이 될 수도 있더라. 부존재 건물.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얘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몇 월 이내에 가서 하라? 1월 이내에 가서 해야 되는 신청의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1월 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하더라. 지체 없이 이렇게. 또한 이제 건물 쪽에서는요. 건물에서는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무엇이 됐다? 멸실이 됐다. 그럼 몇 월 이내? 1월 이내 가서 해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보시면 276페이지를 봅니다. 토지의 멸실. 토지의 멸실이란 뭐 해안지대의 토지 함몰, 포락 등으로 일필지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일부면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똑같은 질문 계속 나오는 거죠. 토지가 멸실된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동그라미 2번. 그럼 얘는 멸실 등기는요. 이 멸실 등기는 표지부에다 하는 무슨 등기냐면은 사실의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인데 사실의 등기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야? 표지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무슨 형식으로만? 주등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기록증 어디에다가? 표지부에다가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폐쇄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건물의 멸실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토지하고 똑같아. 근데 어느 것만 잘 보시면 되냐면 4번. 4번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리는데 건축물 대장에 멸실의 뜻의 기록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그 멸실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5번은 요거죠.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이건 지체 없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냐면 내용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변경등기부터 멸실등기까지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제2절 가등기죠. 효력에 따른 분류. 등기법에서 무조건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가등기죠. 잠시 쉬었다가 가등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